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려 두 번째 시간,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가 침략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리고 고구려의 유명한 문화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문화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당시 만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한반도의 한강유역, 그 다음에 충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최고 전성기를 보냈던 고구려. 그로부터 약 100년 후 중국의 수나라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은 여러 작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아주 혼란한 시기였는데, 수나라를 건국한 문제라는 황제가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인 양제가 11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당시 고구려의 힘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수나라의 113만 군대를 맞이해서 아주 처절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이에 안 된다고 판단했던 수나라 양제는 가장 싸움을 잘하는 군인들 30만 명을 다시 선발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바로 우중문 장군이 이끄는 30만의 별동대가 되겠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우중문의 30만 별동대를 맞이해서 을지문덕 장군이 방어를 합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굉장히 똑똑하고 영악했습니다. 수나라 군대를 맞이해서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은 고구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조금 싸우다가 뒤로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나라 군대를 맞아서 싸우다가 또 후퇴하고, 싸우다가 후퇴하고, 싸우다가 후퇴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의 땅 깊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고구려의 땅 깊숙이 들어온 수나라의 군대에게 을지문덕이 편지를 씁니다. 수나라 우중문 장군에게 을지문덕이 편지를 써요. 당신의 뛰어난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꿰뚫고 너는 벌써 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큰 업적을 이루었으니 이제 그만하고 가라. 가지 않으면 뒷일은 나도 모르겠다.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수나라의 우중문 장군은 을지문덕, 비겁하게 왜 자꾸 후퇴만 하는 거야? 당당히 나와서 싸워라. 더욱더 약이 오른 우중문은 고구려의 땅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중문이 깨닫습니다. 이것이 을지문덕의 속임수였구나. 우리 수나라가 고구려의 땅 너무 깊숙한 곳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군사들이 먹어야 될 곡식도 부족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다시 수나라 땅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기에, 자, 모두들 수나라로 돌아간다. 말을 돌려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수나라로 돌아가는 길목에 을지문덕이 미리 쌓아두었던 저수지를 터뜨려 버립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살수, 어느 날 북한에 있는 청천강 지역입니다. 동네 이름이 살수였고 이곳에서 큰 승리를 했다고 해서 살수대첩입니다. 당시 30만 명의 수나라 군대 중 살아 돌아간 군인이 2,700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30만 명이 어느 정도 되는 군사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자, 쉽게 여러분들이 설날에 세뱃돈으로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 30만 원의 용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다 쓰고 나서 집에 돌아와 남은 돈을 확인하니까 2,700원이야. 즉 30만 명 중에 2,700명이 겨우 살아 돌아갔다는 것은 을지문덕 장군의 머리가 정말 뛰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수나라가 침략했기 때문에 살수 대첩입니다. 화면에 수자가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수나라 침략 살수 대첩 612년이에요. 자, 화면에는 살수 계곡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수나라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황금 갑옷을 입고 군사를 지휘하는 을지문덕 장군의 모습입니다. 자, 이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건국한 지 38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함부로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전쟁에서 패배하니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나라가 침략한 다음 고구려에서는 야, 이 중국 놈들아 그만 좀 쳐들어와. 중국 놈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튼튼하게 성을 쌓자 하면서 만주 지역에 성과 성을 연결해서 천리장성, 천리, 길입니다. 길이. 오늘날에는 미터, 킬로미터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예전에는 십리, 백리, 천리 이런 길이의 단위를 썼어요. 십리라고 하면은 오늘날 4km, 백리면 40km, 천리면 400km입니다. 400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긴 성을 쌓게 됩니다. 연개소문 장군이 쌓았어요. 400km, 오늘날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천리장성입니다. 야, 이 중국 놈들아 이제 고구려 쳐들어오지 마 하고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그래도 쳐들어오는 놈들이 있어요. 누구냐? 당나라 군대입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수나라의 신하였던 이연이라는 사람이 당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중국 대륙을 거의 다 차지한 이 나라가 당나라예요. 그런데 이 당나라가 신경 거슬리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어. 바로 어디냐? 당나라의 오른쪽에 있는 고구려라는 나라입니다. 당시 고구려에서는 왕이었던 영유왕과 신하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연개소문이 갈등을 해요. 영유왕은 당나라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자 이런 생각을 가졌고, 연개소문은
임금님, 그게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당나라는 수나라와 같습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고구려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영계소문과 영유왕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계소문은 영유왕을 죽여버리고 영유왕의 또 다른 동생 보장왕을 왕자리에 앉히고 대신 영계소문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영유왕이 죽었어요. 당나라를 건국한 이세민. 자, 이세민은 영계소문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영계소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어야겠다. 이걸 핑계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천리장성을 넘어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처음에 화면 오른쪽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 차례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바로 고구려의 수도 평양으로 진격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남겨두었던 안시성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당나라 군대의 후방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안시성을 공격합니다. 이곳 안시성에는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시성은 거대한 성입니다. 그런데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을 공격하려고 해도 안시성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바로 고구려의 돌을 쌓는 기술이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단단한 성이야. 화면의 화살표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쌓는데 가장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뒤로 들여서 쌓습니다. 그리고 이 돌 뒤에는 흙으로 단단하게 채워버리니까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이 성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당나라 황제 이세민은 안 되겠다. 우리도 저 안시성만큼 높이의 성을 쌓자.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안시성 높이만큼의 토산, 흑산을 쌓아요. 그리고 토산이 완성되고 토산 위에서 이제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을 향해서 활을 쏘고 돌을 날리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 토산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안시성 안에 있던 고구려 군사들은 말을 타고 불이 나게 당나라 군대를 추격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활을 잘 쏘았던 양만춘 장군이 당나라 황제 이세민을 향해서 활을 쏘고 이 활이 이세민의 눈에 박히면서 이세민은 얼마 가지 못해 죽음을 당합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앞으로 고구려를 절대 공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고구려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당나라 놈들은
망치로 머리 두들기고 신라놈들은 고구려의 똥침을 찔러제키니까 당나라는 머리 때리고 신라는 똥침 찌르니까 고구려가 어떻게 살아남아? 그리고 고구려에는 최고 권력자 영계소문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영계소문이 죽기 전 영계소문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연남생, 둘째가 연남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생이와 남건이는 아버지의 자리를 서로 물려받기 위해서 권력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 고구려 백성들 내부에서도 남생이 편, 그리고 남건이 편,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 함락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668년이에요. 자, 이제 고구려의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될 문화재 몇 가지 살펴볼게요. 가장 위쪽에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고구려에 남아있는 유일한 부처님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 뒤편에 연가 7년이라는 글자가 남겨져 있어서 이름이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동 호우명 그릇,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침입한 왜구와 가야를 물리치고 훗날 신라왕에게 선물을 보낸 그릇입니다. 자, 그리고 광개토 대왕 능비, 그리고 충주고구려비, 나머지는 다 그림들이에요. 무용총 접객도, 손님을 맞이하는 그림, 무용총 무용도, 춤추는 그림, 수렵도, 수렵, 사냥하는 그림.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평양에 있는 안악이라는 동네의 3번째 무덤, 평양 안악 3호분, 행렬도, 고구려의 왕과 귀족이 행진하는 그림이고, 그리고 역시 평양의 수산리라는 마을에 있는 고분입니다. 고구려의 귀족들의 부인들이 나들이 가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세요. 우리 한국사에서 벽화가 나온다. 벽화가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99% 고구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구려 전성기 소수관계 장수, 우리 고구려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오늘은 살수, 천리, 안시, 이 순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살수, 천리, 안시, 수나라 침략, 살수, 야, 이 중국 놈들아 그만 좀 쳐들어와, 천리, 장성, 그래도 쳐들어오는 당나라, 당, 안, 시, 살수, 천리, 안시 기억해 두시고요. 고구려의 문화유산 2가지, 연가 7년 금동열애 입상, 청동 호우명 그릇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수업 마치겠습니다.